코인 왕자입니다. 자, 시장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이 연일 이틀 동안 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힘든 시장이 와가지고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좋은 쪽으로 시장을 보기는 했지만 시장이 반대로 가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종가가 14% 빠져서 끝났는데 이게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또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 바닥 아닌 하락 낙폭이 끝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얘기했던 지지선 구간을 좀 얘기했었는데 이제 지지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하기에는 이미 많은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아니고 관망 자세로 좀 가는 게 좋겠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지선 붕괴는 되었고 거래도 나왔고 이틀 동안 대략 20% 넘게 하락이 됐습니다. 대략 20% 빠졌고, 자, 오늘부터 이제 반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주봉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사실상 6월 이후에 크게 올라간 폭은 없었습니다. 많이 올라간 폭은 없었고 3,300 정도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눌렸다가 이번에 이제 살짝 3,000 부근 오면서 하락이 됐는데 주봉에서도 이탈이 발생됐죠. 자, 근데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가게 돼서 밑으로 쭉 빠졌는데 이제 오늘 자리서부터 반등이 강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지금 비트코인과 다르게 테더 도미넌스 쪽이 상단 아주 꼭대기에 왔습니다.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과열 이상으로 지금 과열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앞전 6월에 올라갔던 최고 꼭대기였던 자리,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일봉상 보게 되면은 이때 있죠. 이때 2400 찍었을 때 이때 자리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로 와버렸어요 이번에. 근데 비트코인 우리 업비트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업비트가 좀 더 밀렸는데 맞습니다. 대신에 테더 도미넌스로 놓고 보게 되면은 돌파는 안 됐어요. 테더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앞전에 이렇게 6월에 맞고 떨어져서 쭉 빠졌다가 이번에 테더 도미넌스도 여기서 맞고 지금 눌림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항 돌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없고, 설령 여기 저항 돌파가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급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급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연일 이틀 동안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있을 악재 한 두 가지는 다 끝이 났다고 봐요. 중간 선거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있었던 거 하고 해서 총 2개 이제 발표를 하나 앞두고 있기는 한데, 그거 이제 빼고는 대부분의 이제 악재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악재가 해소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준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100에 온 상황이에요. 100에. 그래서 얘가 이제 100에서 밀릴 자리밖에 없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높냐라고 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더 이상 밑으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 자, 첫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기준. 자, 이렇게 기준선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번에 테더 도미넌스는 여기 맞고 빠지고 맞고 여기 지금 살짝 눌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 나오다가 위로 뚫리게 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 단기 박스권,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이죠. 최고점 돌파가 됩니다. 최고점 돌파가 돼요. 근데 최고점 돌파되는데 이때 돌파가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폭은 많진 않아요. 올라간다 그래도 약간 요 정도 폭, 한두 칸 정도 더 올라갈 폭이 있고, 그 나머지는 거의 천장이 오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나 더 밀리나 하락폭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훨씬 더 많다. 악재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슈로 인해서 타격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나는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거 가지고 뭐 1년 동안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발표도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좀 좋아질 거고,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좀 완화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차라리 나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기회 포지션이다. 기회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현재 이 시점 비트코인이 2300대에 있는 자리가 좀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아침에 상황이 딱 보니까 오늘 아침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겠다. 9시 이후부터는 반등이 좀 세겠다. 근데 오늘 반등 하루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다. 자, 대신에 하락할 수 있는 폭이 많다는 거를 한번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테더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포지션을 보고 있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최대 낙폭을 보였던 비트코인 시장하고 현재 포지션하고 많이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도 뭐 보셨겠지만 뭐 비트코인 1000만원 간다 아니면은 뭐 2000 붕괴된다 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설령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위치에서는 더 이상 비트코인이 하락될 포지션은 많이 잡히지 않고 있어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갔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이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진짜로 밀릴 건지 떨어질 건지 좀 확정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요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알트코인들 장세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장세.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다고 그런다면 지금은 비트코인과 모든 코인들이 하락된 이후에 반등 포지션 중에서 약간 이제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있죠. 걔네 말고 가벼운 애들이 한번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은 뭐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세럼처럼 이렇게 20%, 30% 급등이 나오는데 솔직히 20, 30% 나와도 한참 멀거든요. 대신에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치.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복구된다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대응이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포인트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런 코인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위치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많은 코인을 다룰 수는 없지만 전체 흐름 상태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거 때 완전 하락장이었을 때 알트들 다 빠지고 시총 높은 애들도 다 빠지는 그런 시장대에서는 사실 알트장을 기대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오진 않았어요. 아직 알트장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알트장이 올 수 있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어제 하락한 거 중에 하락한 일부 중에서 약간의 상승만 좀 나와준다면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치가 만약에 우리가 100으로 놓고 본다면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한 85에서 90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100 돌파만 되면은 알트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을 때 선 반영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하락되고 나서 움직였던 애들이 알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트 많이 빠진 상황에서 혹시라도 뭐 현금으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이 좀 올 거고 또는 요 100 치수가 돌파된다고 했을 때 알트코인들 강세로 인해서 앞전에 하락이 됐던 부분이 회복되는 또는 그 부근까지 올라가는 강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평가긴 한데 저평가 중에서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더 저평가가 돼버렸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강력한 반등도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대응 조치라는 거는 다 손절해라, 부분 손절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탈출을 할지 아니면은 뭔가 작업을 통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또는 약간의 손실을 보고 나간다든지 그런 뭔가 전략적인 구조를 짤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렇게 알트 장세가 오기 전에 85에서 90짜리이기 때문에 100 치수가 돌파됐을 때
과연 알트코인들이 오늘 올라가는 뭐 세럼이나 이런 코인들이 무작위로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위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왜 알트냐? 시가총액 높은 애들, 뭐 준메이저 이상급이 아니고 왜 알트를 얘기하냐? 알트들이 가볍게 빨리 올라갑니다. 폭락장 나왔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언제도 그랬죠? 시점이 이때, 이번 5월, 6월 요쯤에서도 마찬가지. 선두를 치고 간 거는 알트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이때도 뭐가 나왔어? 이때 그 시가총액 무거운 애들은 천천히 올라갔지만 알트 애들은 급등이 됐습니다. 급등됐다 다시 꼬꾸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빨리 올라가고 빠른 시간 내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시기. 그 다음에 2019년 연말 정도에 이렇게 가가지고 한 4차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세 포인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막연하게 또 뭐가 있으니까 뭐 CPI 발표도 있고 뭐 발표 있고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근데 사실 나는 이번 달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 계좌 내역을 보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시장은 맞아요. 그쵸? 누가 타격을 안 보겠어요, 이런 시장에.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11월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저점 라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되고 또 내년 갈수록 나는 코인 시장이 좀 좋아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좋아. 그냥 막연하게 좋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들이 지금 금리 떨어지죠. 환율 떨어지고 있죠. 환율 1430원인가 40원까지 갔다가 이번에 1400원 깨졌죠. 그러니까 앞전에 다 고점으로 치고 올라갔던 애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먼저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빠질 때도 시장이 뭔가 이제 좋아진다 할 때도 시장은 미리 빠집니다. 우리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시장에서는 미리 하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환율적인 부분이나 이번에 뭐 가스, 그쵸? 뭐 요런 애들 다 고점 치고 갔는데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눌리고 있죠. 자, 근데 결국에 비트코인 아직 못 가지 않냐. 자, 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제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전체 시장으로 놓으면 시장을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많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놓고 봐도. 자,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요 하락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전 단기간에 2400도 빠르게 좀 복구가 될 거라고 좀 봐요. 2400은 이제 앞전에 여기 6월 달에 지지해줬던 지지선 제일 밑자리인데, 저기 자리도 회복해 줄 수는 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포지션은 있지만, 이 포지션들이 과연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제일 이제 안 좋게 보는 게 추가 하락이잖아, 추가 하락. 자, 이 부분은 이제 당분간 걱정할 필요 없겠다. 사실 이제 여기 2800, 2900 하고 3000 부근 갔을 때도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나온 거지, 사실 요렇게 갈만한 저 시장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내가 계산했던 2800 자리를 기준으로 좀 봤는데 그 이하보다 한 500만원 정도가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50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완전 다시 밑자리 온 겁니다. 최저 자리로 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 대응 측면에서 준비할 거 하나, 길게 봤을 때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하나. 어차피 테더 도미넌스,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시장은 완전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간다고 해도 겁먹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저항 돌파도 안 됐고 이번에 물량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 테더 도미넌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 일반 거래소도 다 포함해 가지고 역대 이제 최근 2년 중에 가장 하락폭이 큰 포지션입니다. 하락폭이 큰 포지션이라는 거는 그만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면은 만약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쪽이 빠지게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되면 급등이 나올 거예요.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셔가지고 테더 도미넌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2022년 연말인데 역대급으로 고가에 가 있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포지션에서 혹시라도 더 올라가거나 우상향이 지속이 된다면은 붕괴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요 위치 시장에서도 크게 신경 쓰고 불안하기보다는 갈 때까지 갔구나,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이때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게, 이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때도 계단식 패턴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갔는데 지금 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포지션입니다. 이때하고 요 가격적인 모양새로만 놓고 보면은 이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쭈루룩 흐르고 또 반등 살짝 나왔다 또 쭈루룩 흐르고 요런 포지션인데, 요 위치에 대한 전체 시장과 이때 요 빠졌던 위치의 전체 시장은 완전히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중간 지점, 거의 하단부 진입하는 그 라인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빠졌고, 지금 자리는 거의 그냥 끝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앞으로 좀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지금 추세상 봤을 때도 상당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반등 자리 또는 조정을 받고 약간 여기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 자리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들 장세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요리를 하면은 알트코인들도 탈출할 수 있고, 알트 다음 준 메이저 이상을 건드리면 돼요. 왜냐면 알트들을 야중에 빼게 되면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아무래도 좀 가벼운 애들은 막 더 밀리고 더 오르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선두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준메이저 이상급을 야중에 뭐 좀 추매를 한다든지 전략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걱정들 많이 하시고 지금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저도 이제 시장 체크를 계속 해가지고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위치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매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